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김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그 쓸모 있는 주거복지 수다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또 실제로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님으로 주거지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정두영 센터장님 모시고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임대주택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8가지를 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좀 유용한 팁? 이런 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지만 그냥 전화하셔서 저희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보증금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갈 만한 임대주택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어디서 먼저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보의 허브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우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LHSH를 통해서 그 임대주택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울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런 데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GH경기주택공사까지 같이 이 3가지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왜 GH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에서 나오는 그 공고문이 사실 서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H뿐만 아니라 LH에서도 경기도랑 인천 거를 같이 보시면 내가 서울을 떠나서 이사를 갈 여유가 있다, 시간이 있다,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3가지를 같이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이거 지금 LH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데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요건 이제 LH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SH.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거는 빨간색 new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GH입니다. GH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 임대 공고해서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 주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목에 공고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보셔야 하냐면 그 제목 중에 지금 보시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모집 공고 이런 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기전세주택, 그 다음에 청년 안심주택,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명시된 공고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신청 자격 요건 여기서 알아가시고 이게 나한테 맞다 하시면 이제 그 공고가 났을 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 왜 포털 사이트 있지 않나요? 서울주거 포털에 가시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분들은 월세 지원 등등 아니면 주거정책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사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서울주거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전반적인 특히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 주거정책 또 주거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자 지원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그렇죠. LH 마을 네. 포털 사이트도 있고. 네. 그 사이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마이홈 포털 사이트가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주거 포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각 공사마다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가 올라온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도대체 이거 뭐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뭐 주거환경 공공임대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네. 우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묻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죠. 이 너무 이름에는 정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주택인데도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8가지 주택 중에서 이제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건데 그거 보셔서 이거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공고문을 보셔도 되고
주거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음. 오늘은 우선 8가지 먼저 보실 거예요. 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있고, 그리고 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 네. 매입과 전세가 있다. 네. 그 말씀 이제 지금 정리해 주실 거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임대주택 이러면 아파트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영구 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 임대,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네. 이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나만 무주택자면 안 되고 저랑 같이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한 세대에는 다 무주택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무주택 안에는 분양권, 요즘에 청년분들 또 신혼부부분들 아마 이제 그 분양 많이 이제 청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권이 당첨됐다, 그럼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는 내가 등기상 집이 없는 것도 있지만 분양권도 사실상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건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분들이 신청자일 경우엔 이렇게 성년자분들 요 딱 2가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공통 신청 자격입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지 같이 사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딘가에 분양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어 하세요. 네네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뭐 우선 그럴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면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세대 분리를 우선 하시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모님 세대에서 신청을 임대주택에 할 수 있으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이 청년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좀 우선적으로 되셔야 한다. 근데 공고 전에 이미 사실 세대 분리는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 그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민법상에 이제 주택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별도 세대로 구성을 할 때는 소득이 충족할 것, 뭐 혼인을 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였고요. 네, 이제 앞으로 주택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갖고 계신 질문들 이렇게 던져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 진짜 있는 그냥 지어 있는 주택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을 공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집을 매입을 공사해서 해서 우리한테 시세의 30에서 50%의 시세로 임대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름이 매입 임대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공고가 딱 났다 하면 뭐 빌라나 뭐 다세대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히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유형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그 집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그냥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 볼 수 있는 이제 빌라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저 여기 한 2000년대 중반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네. 벌써 한 20년이 맞아요. 지났네요. 네. 맞아요. 시범 사업까지 합치면 예.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서 재임대한다. 그래서 네. 매입해서 임대한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매입형 임대주택. 사실 이 제도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제도가 이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한테는 사실 되게 유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필요하고 네. 그런데 사실 SH에서는 더 이상 지금 신규 공급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학원 있지만 신규 공급을 보통 이제 신혼부부나 이렇게 좀 청년 등 이렇게 좀 약간 고급화해서 가격도 좀 높여서 하는 좀 지금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워서 사실상 지금은 신규 공급보다는 있는 거 계속 돌리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은 신규 공급이 없다는 게 이제 매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도 나오지만 뭐 18평, 16평 이렇게 되는데 보증금 1,600에 월세 21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또 뒤에 보시면 18평은 보증금 2,000에 월세 27만 원인데 사실 이제 이건 저희 동네인데요. 훨씬 더 관악구. 저렴해요. 네네네. 네. 보증금 400에 월세 9만 원.
근데 아, 이제 네. 여기는 앞서 보시는 이 두 개보다 방도 좀 적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 그리고 이제 교통도 굉장히 멀긴 합니다. 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보시면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음. 내가 이제 다리가 덜 불편하다. 그리고 뭐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다. 할 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지금 이런 주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주택은 보증금 900만 원대, 월세 22만 원인데 한 실평수가 한 거진 한 30평이 돼요. 화장실도 2개고 빌라인데 그런데 너무 꼭대기에다가 너무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나가는 주택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주택도 필요하고 또 좀 보증금이 높지만 교통 가깝고 평지인 이런 주택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네.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상 이런 좀 저렴하고 가격이 좀 아름다운 이런 네.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뭐 2천만 원대도 아니고 보통 막 5, 6천만 원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현실이기는 합니다. 아, 가격이 좀 지불 가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급량이 너무 적으니까 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네.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좀 꽤 높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 네. 그런 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근데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이 이제 그거잖아요. 아파트나 건설형처럼 이렇게 지어진 거는 이제 매우 이렇게 집단화돼 있어서 슬럼화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내 동네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 이제 공급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나요? 네, 우선 지금 세부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이제 1순위가 생계의료 수급자분들, 한부모 가족분들,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근데 고령자인데 저소득이어야 해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인데 월평균 소득 70% 이하신 분들이 이제 1순위십니다. 2순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실 선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순위 분들 중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뽑고 있고 사실상 매입임대주택은 거의 다 예비 입주자만 뽑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너무 적으니까 네네네. 일단 예비 순번을 주고 네네. 그리고 나서 빈집이 생기면 그렇죠, 그제서야 그렇죠. 입주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뒤에 보니까 점수표가 네네.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렇게 신청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대상자 이제 다섯 개로 구분된 대상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했다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다 선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공급량이 적고 그리고 그것 또한 예비 입주자로 뽑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제 나누는 거죠. 배점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5가지 네. 서울시에 얼마나 거주했냐. 근데 이것도 총 거주 기간이 아니고 내가 성년이 된 후에 최종 서울시에 입주 전입 신고를 한 최종일부터 지금까지가 언제냐. 요걸 이제 연속 거주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을 보고요. 요게 5년 이상 돼야 이제 3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수 네. 3인 이상이 돼야 3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저축. 이것도 내가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납입회차,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24회 이상이 돼야 3점인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비정상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끼리는 비적정 주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상과 비정상을 그쵸. 왜 구분 짓는지.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아, 진짜 맞습니다. 마음이 네. 너무 좀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대로 읽지는 않고 어쨌든 비적정한 주택이다. 여기 사람이 살기엔 좀 주택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확인서를 교부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추가로 이제 가점이 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이것도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쵸. 이제 워낙 월세가 높아지니까 네.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80% 이상이 되면 5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월세가 현재 80만 원이야. 그러면 5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누가 100만 원 버는데 80만 원짜리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렇죠. 네네. 사실 30%만 돼도 저희는 그러니까 월세가 내 소득의 30%만 돼도 굉장히 큰 주거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워낙 월세가 비싸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둔감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점은 주는 그런 형태의 가점, 그러니까 네. 배점표입니다.
여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예. 조금 더 이제 이건 수정해 달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럼 부양 가족 수에 음, 대해서 점수를 맞아요. 가점을 주면 음. 사실 1인 가구는 그렇죠.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고 맞아요. 그렇다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건 네. 청약밖에 청약. 없다. 이런 결론인데 맞아요. 저소득층일수록 사실 매월 이렇게 납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것도 좀 고민일 수 있겠네요. 네. 요거 청약은 혹시 얼마부터 얼마까지 청약은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분양 청약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10만 원씩 많이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네. 하지만 청약은 2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임대주택은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만 원 동안 2만 원씩 100회를 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10만 원짜리 청약을 넣었다면 2만 원으로 줄이는 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2만 원씩 넣겠다 하고 또 넣으시면 회차는 그대로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10만 원 넣었다가 좀 어려웠다, 좀 이렇게 좀 어렵다 그러면 회차는 계속 늘리시되 금액을 줄이시는 걸 저희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나중에 노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아니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청약을 넣었는데 저는 2만 원짜리 넣어요. 음. 저는 사실 분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공공 분양, 뭐 민간 분양 이런 네. 것들을 사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많은 빚을 지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대신 이렇게 우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신랑도 혹시나 몰라서 2만 원씩은 계속 이제 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만 원씩 계속 넣다 보면 어쨌든 금액이 뭐 한 500만 원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뭐 급하게 뭔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거나 목돈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할 때는 사실 그 청약에 있는 예금을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갚고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갚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대출 받으셨다 깨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이거는 계속 2만 원씩 유지하셔서 계속 그냥 임대주택에 입주하셔도 또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청약저축은 깨지 마시고 금액을 낮추시면서 계속 유지하시는 거를 저희는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죠? 네네, 그럼요. 저희 그러고, 이제 네. 청약 말씀을 드리면 들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 직원은 본인 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금액이 큰 거를 권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 가능한 선에서 매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축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10만 원짜리 들어오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지 마시라고.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매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가 10만 원씩 1000만 원만 넣으면 된다고 또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네.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 할 때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모든 있는 분양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원씩 1000만 원 넣으면은 그 회차가 100회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네. 임대주택은 이따 나중에 설명해드릴 국민임대나 아니면은 그 청약 재개발 횟수만으로 임대? 신청하실 수 맞아요.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150회 이상이 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사실 10만 원씩 100회 넣는 것보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오래 넣는 게 더 중요하다. 1000만 원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만들었다 하면 2만 원씩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횟수를 늘리시는 거를 그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안내를 네.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그 매입 임대주택의 점수표지만 이런 점수표가 네. 다른 임대주택에도 다 그렇죠. 각각 있을 대부분이 다 거고 있죠. 거기에는 분명히 청약이 들어가 있다. 아, 이제 그럼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청약은 이제 잘 이용하시는 은행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금액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네. 네, 정하시면 되는 거고 큰 금액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아, 네, 네. 별로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왜 청약이 이제 청년 청약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34세 그 이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 청약을 가입을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팁이네요. 네, 자 다음은 계속 매입 임대주택 우리가 얘기하나요? 네, 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지금 모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고 공사에서 이거는 매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매입 임대로 나오는 건 거의 다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다. 따라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을 만약에 신청하실 분들은 예비 입주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 선정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중에 그런 거 있던데요. 장기 미임대 뭐 이런 것도 네, 네. 매입임대 공고가 나던데 맞아요. 그것도 이런 종류 중에 하나인 네. 겁니다. 하나인 거고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아, 좀 네네. 드리도록 할 건데 그 공고는 그냥 나오면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아, 거고 네네. 또 이거 외에 요즘에 허그랑 LH에서 든든 전세주택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든든 전세주택도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과 같은 이제 형태인데 보증금이 LH에서 나온 거는 한 3, 4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그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허그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억 8천에 방 3개 정도? 그래서 좀 금액이 기존 주택 매입임대보다는 높지만 일반 시세보다는 시세의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게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 공고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2번이 났어요. 네. 근데 9월엔 안 나더라고요. 그 그래서 매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전세 사기 네. 당하시는 분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 또 이런 아,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아마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이 잘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기사도 사실상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새로운 매입임대 주택 중에서 하나가 이제 든든 전세 주택, 이름이 이제 전세 주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있다. LH에서 나오고 허그에서도 나온다. 허그에서 나오는 건 허그 홈페이지를 가시면 되는데 9월에는 안 나왔다. 9월에는 들여다봐야 될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복지센터 전화하시는 게 전화해야겠어요. 제일 나아요. 네. 아, 저희 이제 전세임대주택을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네네. 네,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잠깐 쉬었다 오십시오. 네.